24시간 깨어있는 해양물류의 전초기지.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6위의 부산항. 그런데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5년 전에 비해 100배나 뛰었다는 컨테이너 선박 운임.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국내 1위, 세계 7위였던 국적 선사가 사라진 겁니다. 한진해운을 벼랑 끝으로 내몬 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초저가 가격 전쟁을 주도했던 거대한 해운 공룡이었습니다. 니네들 이 가격 따라올 수 있어? 이 가격 맞출 수 있어? 안 되면 나가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 거고요. 버티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치킨 게임을 주도한 머스크는 전 세계 물류를 다 집어삼켰고 결국 한진해운은 무너집니다. 수출이 생명인 나라에서 해운업이 좌초하고 만 겁니다. 우리 선사가 있고 없고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그 영향이 있죠. 지난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류 대란을 겪으면서 생존을 건 글로벌 해전은 또다시 치열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시가 멈추고 국경은 봉쇄됐지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소비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요 소비재를 수입하는 국가다 보니 동아시아나 특히 중국 이런 나라로부터 수입 물량은 늘어나고 무역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새 컨테이너 운임비가 4배 가까이 폭등합니다. 세계 7위, 국내 1위 해운사의 파산이 몰고 온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한진해운의 운임 매출 10조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무역, 항만업계의 피해와 실업자들까지 피해 규모는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한진해운이 보유했던 선박 중 핵심 자산이었던 대형 선박 9척을 국내가 아닌 해외 선사가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의 치킨 게임에 한국 해운업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반면 그들은 해운업계의 공룡이 됐습니다.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도 비밀병기를 준비합니다. 한진해운 파산 1년 뒤인 2018년,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10년간의 장기 여론 불안 속에서 2022년까지 해운 매출액 51조 원을 달성하고 수출입 물류 경쟁력 확보도 이루어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 선사 경영 안정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해운업의 명운을 건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선박. 선체를 통으로 제작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백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따로 만든 후에 한치의 오차 없이 조립해야 비로소 한 척의 배가 완성되는데요. 1년 2개월에 걸쳐 완성된 비밀병기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400여 년 전 충무공께서 12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12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우리 해운 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게 될 것입니다. 머스크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우리의 승부수는 21세기판 명량해전이었습니다. 한국 해운업의 부활을 알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세계 유리 머스크보다 컨테이너 6,000개를 더 실을 수 있는 규모의 전 세계 해운업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먼저 중국을 통과하면서 세계 최대 선적 기록을 가볍게 경신합니다. 24,000 TEU급 선박의 등장은
세계 해운업계에 신선한 긴장을 던져주었습니다.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으로 다시 부활한 한국 해운업.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12척으로 시작한 글로벌 해전에 두 번째 승부수를 던집니다. 지난 6월 29일 부산 신항. 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컨테이너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모두 정면의 배를 바라봐 주십시오. 함께서 뜨거운 경륜. 새로 완성된 컨테이너선의 출항을 축하하는 행사. 한국 해운업의 화려한 부활을 완성하는 HMM의 신규 발주 20척의 마지막 선박입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이 먼저 완성돼 유럽 노선에 투입되었고, 그보다 조금 작은 규모인 16,000 TEU급 선박 8척을 건조합니다. 바다로의 출격을 기다리듯 화물은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몰고 온 천재지변과도 같은 물류 대란 앞에 속수무책으로 쌓여버린 화물들. 대기업들은 수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기선을 계약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이럴 때 국적선사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 중소기업들의 수출은 물량도 적고 또 품종도 다품종이라서 실질적으로 그 해운 그 선사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한국 그 국적 선사 있지 않습니까? HMM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선복을 확보하는 그러한 MOU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배를 구하지 못했던 마스크팩 수출기업에 자리를 내어준 것도 국적선사였습니다. 연일 만선 기록을 세우며 쉼없이 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들. 하지만 한 해운사가 모든 항로를 운항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해운사들은 세계 해운 동맹이라는 네트워크를 맺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후 더 강력해진 해운사들의 동맹 관계. 그러나 한국 국적선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대 해운 동맹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가 한국 해운사를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새로 건조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의 위력이었습니다. 만일 얼라이언스에서 우리를 가입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뛸 각오가 돼 있어 하는 우리의 일종의 배수의 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고민인 마케팅 능력을 해소하고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대형선 일시 건조에서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은 겁니다. 세계 해운 동맹의 일원이 됨으로써 수출 기업들에게 더 많은 노선과 선박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10대 해운사 순위에서 사라졌던 국적선사가 다시 부활하며 10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해운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글로벌 해운사와 해외 언론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판을 기대로 바꿔놓았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큰 파고와 거센 바람을 만나겠지만 대항해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